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만불순과 후한무치 그리고 이 개판 정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생긴 일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이미 3년 4년 전부터 알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을 타도하고 이 정권을 끝장내자고 외쳤지만 국민들이 아무도 우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을 깨우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말로는 진짜 흉한구달 정도로 이러다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해서 오늘 우리가 저 일본으로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는 보트피플의 행세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그 정권을 잡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당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오직 국민익명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목사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자, 분위기를 잠시 바꿔서 이제 미국에 가서 직접 이제 연설을 하실 텐데 여기가 윤역이라 생각하시고 분위기를 제3부 분위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오실는지 또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오실지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실정을 제대로 고발하고 제대로 비판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몸소 미국으로 가시겠다는 정강훈 대표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할 전체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유엔 총회를 가서 연설을 하기를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꼭 실현하겠다. 그런데 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무엇인 것을 국민들도 모르고 미국의 정가도 모르고 종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을 하다가 지금은 휴전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쉬었다 다시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종전협정은 6.25 전쟁을 끝내자. 들어보면 선악과처럼 아주 그럴듯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의 뒤에 숨은 진짜 목적지는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으니 중공군도 나갔고 러시아군도 나갔으니 6.25 때 와 있는 미군 당연히 나가야지. 왜 한국만 안 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아프가니스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가 미국 유엔 총회 연설하러 가서 수없는 교포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미국의 정가에 엄청난 돈을 살포를 했다. 이건 제가 가서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평화협정 서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라 끝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왜 미군이 철수되면 즉시 대한민국은 끝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 철수를 해버리면 김정은이가 공격 안 해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폭동을 안 일으켜도 미군 철수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몰락해요. 왜? 달러가 다 빠져나가니까.
전 세계 달러는 미군을 따라다닙니다. 미군이 있는 곳에 달러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왜? 미군은 곧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전체 중에 80%는 외자입니다. 외자. 우리 돈으로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외국 돈의 80%가 한국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미군 철수되어 버리면 싹 빠져나가 버리죠. 싹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김정은이가 공격 안 해도 우리는 그대로 그냥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보고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것을 저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하는 애국운동, 강화문 운동, 그리고 또 국민혁명당 운동 전반에 걸쳐서 정말 저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말 같지도 않은. 심지어 우리 동지들까지도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질문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웃어버려. 집에서 이걸 질문하고 하고 앉았냐 나한테. 아까 내가 당대표로 연설할 때도 한 말처럼 목사님 제발 우파를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이게요 좌파 애들이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목사님들 중에 나한테 그렇게 물어요. 제발까지 넣어가면서 우파를 갈라치기 해서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수준한테 내가 뭐를 대항합니까? 뭘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평소에도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바로 설 날이 멀지 않아 올 텐데 오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유튜브 언론들 반드시 국가적인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언론들까지도 나는 아주 그 속된 말 쓰기로 유명한데 유튜브 언론까지도 나한테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은 말을. 좋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다 좋으니까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자, 마이크. 네, 저 와이러스를 갖다 드릴게요. 네, 뉴스의 이건 국장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면 네. 절차상 어떤 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고 네. 그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과 많은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강화문 운동의 전 세계 교포들이 지금도 여기에 LA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와 계시지만은 왜 오셨냐 그러니까 이유 없대요. 목사님 얼굴을 실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욕 대와 강화문 초청이 됐습니다. 제목이 정광훈 목사 초청 강화문 국민대회 뉴욕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과 LA에서 처음에는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미국 전역, 또 뭐 시애틀, 다음에 또 저쪽 지역인 남쪽의 휴스턴, 애틀랜타 한 바퀴 다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대회를 미국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뉴욕 대회와 그 다음에 LA 대회로 줄여서 두 대회를 강화문 국민대회를 LA과 뉴욕에서 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추가로 일정은 어떻게 잡히시나요? 일정은 저를 테러하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제가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제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질문은 다른 분에게 또. 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우리 유튜브님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워낙 연설을 잘하니까 뭐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맨날 공격하는 거 그걸 물어보시라고요. 그걸 물어보셔야 내가 네 말씀하시죠. 아, 예, 우파 삼촌 TV 김기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미 외에도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든지 다 하시네요. 아, 예. 제 태어난 얘기부터 다 하세요. 아니 그 한간에는 네. 그 국민의힘 네. 그 윤석열 그 후보 측과 네. 그 만나기 위해서 조율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은 그 윤석열뿐이 아니라 뭐 어느 정치인이든지 요즘은 저를 안 만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올 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애국운동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30년 전부터 해왔고 그 중에서는 시행착오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조건 없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난 이명박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었죠 그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건 조금 뭐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청와대만 넣어놓으면 자기의 자리를 자기도 못 지키는 거예요. 두 분 다 감방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연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또 선교적인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인 그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동정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언론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또 이게 선지자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네가 뭔 선지자냐고 막 또 나한테 그래요. 성경도 모릅니까? 하나님의 직분에 구약이라고요? 성경을 아니니까 헛소리 하는 거야. 바울 서신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뭐 또 신유에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식적인 선지자 직분이 없어도 기능적으로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나 혼자 선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저도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거야. 그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반드시 3월 9일 날 이후로 저는 5월달 정도로 예측합니다. 5월달 정도로 또 민노총이 중개투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 과거에 있었던 저 가문광장의 촛불 시위를 통하여 사실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잖아요. 박근혜 쫓아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4.3 사건, 4.3 폭동을 능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선지자적인 입장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고 전략도 수립하고 있고 또 혁명단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예, 먼저 정내록 군과 우리 또 양메리 간사님이 결혼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혹시 그 결혼식 때문에 언론의 탄압이나 왜곡 보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받으신 일이 없었는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심지어 김연아 선수가 동양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키도 그렇고 불가능한 건데 세계의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따오니까 세상에 거기 있는 안티들이 뭐라고 해서 김연아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싶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성입니까? 그와 같이 에녹과 메리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뭐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한 1000개 중에 1개 정도의 댓글은 뭐냐, 정강훈 목사가 강제로 결혼시켰다 이런 말들입니다. 요즘 애들이 강제로 결혼하라고 합니까? 요즘 애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시켜보니까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제가 권유는 했죠. 권유를 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막 딱 버티더라고요.
안 합니다. 양면이도 보통이 아니에요. 성격이 안 된다는 거야.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애녹이도 미국에서 전화해서 내가 그랬어. 야, 내 너 마누라가 하나 찾았다. 그러니까 누구냐니까 나 통역하는 자매. 그랬더니 안 돼. 그래. 왜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데리고 살기 힘들어.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뒤에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면 봐라. 붙여놨더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둘이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음해적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다음 또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아, 네. 여우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혁명당이 12대 공약이 참 그 공약대로라면 좋습니다. 아주. 네, 네. 그래서 그 공약 보고 저도 맨날 일로 기회 있으면 오는데요. 네. 일부 시청자들이나 뭐 또 이 국민들 중에서 네. 정강훈 목사는 또 뭐 이 앵벌이 하려고 뭐 아니면 뭐 저 당원들 모집해 가지고 뭐 모금만 하는 걸 위주로 해서 하고 네. 언젠가는 또 그 국민의힘당 쪽으로 네. 밀어주고 뭐 이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그거는 아닐 것이다 하고 하는데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기해서 확실하게. 심지어 일부 나쁜 목사들이 저를 불법 모금을 했다 해서 고발을 해서 제가 재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돈을 모으려고 애국운동하거나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 이거 짓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요 이걸 오늘까지도 못 짓고 있던 이유가 뭐냐, 애국운동하라고 돈 내가 350억 썼어요. 350억. 그런 놈이 무슨 놈은 뭐 조직을 통해 돈을 모으려고 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정강훈 목사가 돈을 뭐 수천억을 꼽을 쳐놓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원래 성격상 돈은 제가 안 만져요. 모든 돈은요 관리하는 공적, 교회 재정부 아니면 청교도 영성훈련 같으면 그 기관, 그리고 또 내 개인적인 선교비는 또 남순희 비서실장, 이렇게 하지. 저는 돈을 직접 저는 절대 안 만집니다. 안 만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혹시 질문도 없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몸통이 정강훈 목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다른 말씀, 오늘 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네. 뭐 궁금해하시거나 혹시 뭐 오해받고 있거나 어떤 얘기라든 하십시오. 연합경찰신문의 지광식 기자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전에 대표로 있던 기독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것도 제가 연설하거나 유튜브에서 설명하거나 강의하는 말씀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기독당, 기독자유당, 그 다음에 기독사랑실천당, 이와 같은 이름들은 제가 만든 정당이 아니고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이 만든 당입니다. 만든 당인데 두 번째 선거에 가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에게 불려가서 정강훈 목사,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다 해봤어. 절대로 내가 하는 기록을 못 깨. 그런데도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인데 다 무너졌고,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를 지나서 60년대 들어와서 성령운동으로 1200명까지 부흥됐지만은 지금 유럽 구라파 교회가 다 몰락했거든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 한국에 그 현상이 생겼으니 처음에 장경록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불려갔어요. 둘이.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많이 필요 없어. 2석에서 5석까지만 여의도에다 꼭 넣어라. 이것이 최고의 어른들이신 조영기 목사님과 김종국 목사의 지시였습니다. 지시.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말은 내가 수도 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안 하려고 그랬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말했지만 요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요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엠버서더 호텔에서 불려갔거든요. 장기동 목사하고 저하고. 하도 내가 당황해서 내가 김영곤 목사님한테 살짝 대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 이거는 정치잖아요, 나쁜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영곤 목사님 화를 내면서 김영곤 목사님을 절대 화내신 분이 아니에요. 말도 조용하게 하고 말 표현도 문학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날은 말에 언성을 높이면서 왜 이게 나쁜 짓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뭐라 그랬어. 그 뭐 눌려가지고 나도 말 못하고 장동건 목사 말 못하고 그냥 뭐 스시집에서 밥만 몇 개 주워 먹고 왔어요. 집에. 아니 밤잠이 안 오는 거야. 저녁에 새벽 4시 40분까지. 자, 안 할래니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할래니 내 신세 조질 것 같고 우리 교회 붕괴한 거 그동안 내 성교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밤잠이 오겠습니까? 꼬박 눈 뜨고 그냥 바삭바삭 하고 있다가 새벽 4시 40분에 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아, 좋다. 설마 조영기, 김중곤이가 나하고 따지면 형님 빨이 아니고 부모님 빨인데 연세가 부모님과 같은데 부모님 같은 분이 나한테 해코지 하겠나? 나쁜 짓을 시키겠나? 좋아. 나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그분들의 권위를 믿고 그리고 내 하늘나라 가서 뭐하고 왔냐 그러면 난 조영기, 김중곤 말 잘 순종하다 왔습니다. 요거 한 개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리라 하고 내 교회고 뭐가 다 날릴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바로 총신대학의 신대원장 신창섭 신대원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죠. 아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칼빈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총신 출신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게 죄야. 아브라함 카이퍼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장님 우리 교회 헌신예배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셔왔어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하여 내가 그때 처음 눈을 떴어요.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하도 강의를 잘하시기에 그 다음날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 모시고 가서 기독교 기자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많이 있죠? 73명입니다. 73명을 내가 불러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똑같은 강의를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신창섭 교수님한테. 그때의 기독교 기자들도 처음 눈을 뜬 거예요. 정치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밀어제끼면서 왔는데 제가 한 일은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도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 교회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토마스 제퍼슨이 처음 이 정치 정교분리를 만들 때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정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요즘처럼 뭐 비대면 예배하라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정교분리 원칙이.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정부가 하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토마스 제퍼슨권의 위반이에요. 위반. 로마 바티칸만 떨어져 있는 새로운 국가가 아니고 종교단체인 교회도 또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 이것은 국가끼리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끼리는. 기본적인 토마스 제퍼슨도 모르는 놈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떠들고 난리야.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보세요. 법, 제도, 세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토마스 제퍼슨의 법입니다. 세 번째로, 성직자 임명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요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지금도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공의 신부들을 임명하는데 형식적으로 얼마나 참여를 합니다. 국가교회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본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요것을 난 요 김정원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요 사실은 저는 뭐 하도 솔직해서 누구한테 배웠다는 말을 다 까발립니다. 저는 내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 벽 속에 예배당 안에다가 성도들 가둬놓으려고 일본 놈들이 교회와 정부는 서로 간섭할 수 없다. 일본 놈들이 만든 겁니다. 교회가 독립운동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돌아보니까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아니 정치하러 나오라니까 이게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 벽을 다 깼고 그리고 최초로 기독당을 만든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당을 2번 만들었어요. 2번. 그러나 한경직을 누가 정치가라고 합니까? 동양의 최고의 성자요 목회자라 그러지. 그래서 절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아직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정교 분리의 원칙 이런 것을 특별히 또 유튜브 언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언론이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요 아주 못된 점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설득을 합니까? 그래서 제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자 다음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혁명당이 당원 수가 그러면은 300만 명이라고 치면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정당 중에서 제일 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이번에 한교안 야당의 그 경선도 4강에 실질적으로 유력한 후보자가 제외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 공천 이런 게 경선이 예상되고요. 이게 또 이대로 되면은 내년도의 선거는 또 부정으로 얼룩지면서 그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다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거에 기회가 없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봐야 되는데 그 국민혁명당이 앞으로 부정선거 얼마 남지 않은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그 헤쳐나가실 건지 그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의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처럼 꼭 판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주별로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잘 관찰해 보고 오셔가지고라도 우리나라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보관을 좀 우리 기자님도 상당히 좀 세뇌가 된 것 같은데 첫째 3가지 질문으로 내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당원에 대해서는 뭐 당원이 정말 300만이 되느냐 270만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이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자유통일당, 기독당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정당들이 그동안 실제 선거에서 얻은 표 있죠. 표가 제일 먼저 26만 표 얻었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다음에 32만 표, 그 다음에 44만 표,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제일 많이 기록 갔을 때가 77만 표를 얻었어요. 자, 77만 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 입혀져 있는 표입니다. 이거는 뭐 당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투표에서 나타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대략 다 찍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그 77만 표를 이제 찍었는데 이것이 기점으로 하여 먼저 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을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다시 51만 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기 선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여론조사 해보면 알아요. 지난 선거에서 77만 표 나올 때 그때 찍었던 분이
이번에 51만 표 나올 때 이번에는 안 찍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는 찍었는데 기독자유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안 찍었다. 그래서 51만 떨어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사기라는 겁니다. 내 말은. 그래서 이미 벌써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확장된 표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빨라요. 이미 우리 국민혁명당은 기독자유통일당을 전신으로 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만 표는 훨씬 넘어갔고 실제 또 서명하는 그 카드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나 여기 대해서 난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은 강화문 운동에 참여해서 와서 서명한 사람들이 1150만 명이거든요. 그 1150만 명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 100% 나는 이 경명당에 다 가입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난 그렇게 가입할 줄 믿고. 두 번째는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정선거 막는 길은 사실은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4.15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왜 감옥에다 가뒀겠습니까? 정강훈 없이 4.15 총선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성공했죠. 나온 뒤에 내가 살펴보니까 이건 완전 사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다른 당은 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혁명당,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국에 투표소가 수천 군데 있는데 투표소에서 한 표도 안 찍은 투표소가 100군데가 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한 표도 안 나서 한 표도. 특별히 호남, 전라남도 쪽으로 많아요. 전라남도는요, 과거의 선거에 보면요 5% 나온 지역입니다. 5% 우리 기독당이. 근데 한 표도 안 찍어서 한 표도 안 찍은 지역이 10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거는 부정선거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기 국민특검당 이명규 변호사님, 또 문수정 변호사님, 또 고영일 변호사님을 해서 총투입하여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 국민들에 대해서 설명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정당을 망친 주범입니다. 다른 질문 또 없으시면? 없습니까? 자,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려가. 감사합니다. 대표님, 목사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서 계십시오. 자, 밑에 내빈들 다 올라오세요. 자, 내빈들 다 올라오세요. 자, 전부 올라오세요. 전부 올라오세요. 우리 사무총장님, 김학성 교수님 다 어디 가셨어요? 자, 내빈분들 다 빨리 올라오세요. 자, 이쪽 편으로 좀 오세요. 이쪽 편으로. 자, 올라오시라는 게 달리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길을 모아서, 혹시나 제가 소리 지르면 이 지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멋진 만세삼창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혁명당이 무궁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 큰 소리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만세삼창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국민혁명당 당원 만세! 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고영일, 이명규, 구본철, 김경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후보로 모셨지만
여러분들의 클린한 선거로 인하여 김경재 후보님을 국민혁명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 원팀이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저는 MC 리본 문수정 변호사. 손상됐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유튜버님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거 무결성, 선거 정직성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 경선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날 집회, 강남 집회 참가하셨죠? 네, 1인 시위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신 1인 시위로 아주 연휴 기간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이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입니까? 아니면 지난주입니까? 도태우 변호사님 거기에서 그 기표 도장을 가지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네. 그게 일종의 국민들한테 계몽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네, 그 1인 시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저도 1인 시위자로 참여해서 설명하는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설명하는 행사였는데 그 기표 이상 그 영상 그 화면이라기보단 이 뭐랄까요? 그 내용 이미지. 많은 분들에게 이미지가 충격도 주고 그 실제 이제 기표인들이니까요. 예, 거기에 예. 대해서 인사.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전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도전하셨을 때 제가 그 전체적으로 당내 경선이 추진되는 그런 부분을 쭉 관심 있게 봤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아무리 일반인 시각에서 보고 그냥 이 좀 선관위가 그냥 결론만 딱 내려가지고 그냥 당에다 던져주는 형식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지난번 당내 경선이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네. 문제가 뭐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좀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지난번 당내 경선은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와 ARS 조사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여론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원에 대한 모바일 투표는 K보팅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당원에 대한 전화 ARS
조사는 ARS 조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기관도 당이 일반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좀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가처분 소송에서 선관위가 당과 맺은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실은 이제 K보팅으로 알려진 모바일 투표 부분에서 선관위가 너무나 갑 중에 갑으로 거의 노예 계약에 비슷한, 당은 거의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선관위는 뻔뻔스럽게 거의 의무를 거의 지지 않는 그러한 계약에 문제가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송 와중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ARS와 일반 여론조사도 선관위의 통째로 맡겨져서 당이 직접 그 기관들에 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알아서 ARS도 맡기고 선관위가 알아서 여론조사도 맡겨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최종 결과만을 당에 넘긴다라는 것을 소송 중에 또 10월 2일 오늘 광화문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준영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사랑합니다. 네. 화이팅!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들떠있는 이유는요, 방금 보셨다시피 오늘은 아빠와 함께하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광화문 걷기대회 나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네, 저는 양메리 간사의 친아빠. 주선 아빠가 새아빠신가요? 아니고. 네, 주선 아빠가 아니고. 네. 새아빠 양준원 목사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새아빠시라고요? 아니, 친아빠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운데. 네. 아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셨나요? 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진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행동할 때 진리는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원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굉장한 석학이었죠. 네. 세계적인 신학자였어요. 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 뭐 그냥 일반인들이겠습니까?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오피니언이 가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14,822명에 대한 그대로 해서 보냈어요. 어마어마하죠? 응? 자, 여러분, 전 세계 57개국 266개 단체가 왜 일어섰겠습니까? 단순히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환을 보낸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 정권에 대한, 주사파 정권에 대한 성토. 또한 이제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고 목사를 공권력으로 괴롭히고 교회 예배당을 들이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봤다. 예, 이경숙님 감사해요. 잘 봤다. 이제 뒤에 가면 그 번역본도 나와요. 아주 소름 돋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이렇게까지 준비했네. 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번역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 자체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종교박해 중단하라예요. 예,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뭐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책의 6장 제목이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는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큰애는 대학 다니다 군대에 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고3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 실력대로 대학 가라. 어떤 백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온갖 특권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죄를 받고 심지어 대선에 나선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5필자가 이 의롭지 못한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은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빕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신뢰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전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 머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다.